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목요일 촉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박지훈입니다. 자, 바로 시작할까요? 네.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자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부산에서 순천으로 갔다가 오늘은 아마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갔다고 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당무 보이콧 뭐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네. 근데 뭐 언론에서 자맹이라고 쓰던데 자맹은 아닌 것 같고요. 자맹이 아니고 지금 보여요. 예. 공개 행보죠. 뭐 자맹입니까? 네. 어디로 가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자맹이 왜 어떻게 자맹이죠? 네. 진짜 아무도 모를 때 우리 예전에 정치 예, 때. 예. 예. 근데 지금은 뭐 누구 가서 누구 만나고 어떤 대화를 했고 이런 것까지 다 나오고 오늘 또 기자들 만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맹으로 볼 수 없다. 일종의 뭐 항의 표시, 불만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싶고. 그렇죠. 당무 보이콧이라고 보이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지금까지 나한테 보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당무 뭐 내가 보고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당무를 하냐. 야, 이것도 완전 그거네요. 당무를 하려면 뭐 보고받고 결심 타고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결심할 거리도 없는데 예. 뭐 당무 다만 일정만 안 갈 뿌리다. 예. 그것도 그거네요. 어떻게 보면 돌려가기죠. 예. 예. 내가 철저히 이 당에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윤석열 후보 또 윤캠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느냐. 네. 이게 지금 월요일부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이번 주말에서 계속 이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이 선대위 이제 출범식입니다. 첫 일정인 출범식이잖아요. 네. 예. 당 대표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더 심각해지니까 이번 주 내로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 네. 봉합을 어떻게 하느냐? 어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 측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달래든 뭐 당근을 주든 뭐 협박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데리고 올라와야 된다. 근데 리프레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려서. 그 리프레시로 표현하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리프레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안 들어온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까지 빠진다? 저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어려울 되면. 것이다. 예. 자, 천하람 변호사가 좀 정면승부에 자주 나오는데 어제는 못 나왔어요. 이준석 만나느라고 못 나왔죠. 네, 예. 저도 만났는데 뭐 자꾸 말을 안 하길래 그럼 저는 눈치를 못 챘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줄 생각도 못 하고 어쨌든 간에 천하람 변호사 오늘 뭐 인터뷰 따르면 이준석 대표가 빈손으로는 절대 서울 오지 않을 것이다. 아마 계속 돌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좀 비춰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두 사람의 만남 중에 여러 가지 대화가 있었겠죠. 다만 언론에 공개할 수 있는 대화가 있고 아닌 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아침에 그 라디오 가서 한 것은 공개할 만하니까 한 거고. 그렇죠. 그 속내가 아마 더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액면 그대로 천 변호사의 말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빈손으로 서울에 오지 않는다. 그럼 뭘 줘야 되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치는 명분 아닙니까? 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상태에서 제가 주말부터 그러면 서울로 가겠습니다. 그 명분이 그럼 왜 내려갔습니까? 그럼 정말 리프레시로 보여요. 그렇죠. 그럼 정말 그러니까 리프레시로 보이거든요. 올라올 명분을 다른 사람이 줄 수 없어요. 윤석열만 네. 줄 수 있습니다. 줘야 네. 됩니다. 명분을. 자, 그렇다면 누군가 얘기는 좀 해야 되겠네요. 예. 그게 윤 후보가 아니 후보가 하는 게 제일 낫죠. 네. 네. 해야 되겠네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후보가 정봉준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했을 때 네. 집까지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뭐 문전박대 당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 집 찾아갔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문전박대 당했죠. 문재인 당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무 거부한 사람을 다시 주저앉힌 거 아니에요. 일하게 만들었죠. 과거 마찬가지로 과거 김영삼 후보가 박태준 씨 찾아갔어요. 네. 집까지. 네. 그거 다 후보가 지금까지 근데 제가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윤석열 후보하고는 매치는 잘 안 돼요. 자, 갈 것 그러니까 같지는 않아요. 느낌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나중에 다 대통령 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정치 경력이 윤석열보다 떨어집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꺾고 네. 정권 교체 혹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 머리 숙인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나는 그런 거 못한다. 그럼 대통령 못하는 거죠 뭐.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이 작가가 또 촉으로도 주셨고요. 일단은 이 자맹이 지금 계속되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좀 눈에 띄는 결과가 있습니다. 채널A가 리서치 의뢰에서 27일부터 29일 지난달입니다. 지지율 따르면 아마 처음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긴 내용이 나간 것 같아요. 이게 뭐 예. 0.9% 차이고 오차 범위 아니니까 네. 뭐 이재명이 앞섰다 하기도 못하긴 합니다만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고
그 수많은 수백 개의 여론조사 중에 처음으로 그렇죠. 이재명이 앞서는 게 그래서 나왔다.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게 딱 이준석 파동과 연결된다. 시간은 안 맞아요. 예. 이제 사실은 그 다음 날 조사니까 아마 다음 조사 때는 또 더 벌어질 수 있죠. 더 벌어질 가능성도 예. 있겠죠. 그러니까 월요일 밤에 예.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고 화요일부터 당무 그렇죠. 거부한 거잖아요. 네. 이 조사가 그런데 월화수한 조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포함되진 않았겠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에 영향이 예. 미쳤을 것이다. 오늘 나온 MBS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MBS 조사가 윤석열이 3%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네. 오늘 오늘 조사는 그게 1% 앞서는 걸로 또 좁혀졌어요. 그것도 역시 월화수 조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는데 이게 길어지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주 초 조사, 중반 조사는 이재명이 앞서는 걸로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좀 사태의 심각성을 빨리 파악하고 빨리 수습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습 방법은 이동영 작가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아니 그거를 후보의 결심이다. 권성동 보내고 뭐 내 측근 지금 저 제주도 갈 사람 있습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명분을 주려고 하면 후보가 직접 내려가야죠. 직접 제주도까지요? 뭐 미국 갑니까? 아 예. 제주도 1시간이면 가는데? 비행기 타고. 그럼요. 제주도 가면 또 딴 데로 가버리지 나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 갔는데 못 만났다. 예. 그 모양도 나쁘지 않아요. 차라리 갔는데 그래도 윤석열이 노력하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그 젊은 당대표 저렇게 찾아가네. 그러면 그 여론이 또 좋게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무적 판단, 정책 감각을 왜 못 키우냐 하는 거죠. 그거를 본인이 정치 경력이 짧아서 못 키우면 주위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물어봐서라도 네. 해야 된다. 아마 뭐 만약 제주도에서 뭐 또 다른 일정이 없으면 저는 강원도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도 지금 말이 좀 많아요. 예, 민주당이 이제 분위기 좋았다가 예. 참 분위기 한쪽이 안 좋으면 한쪽이 탄력받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항상 하여튼 정치라는 게 참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영입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최근에 공동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된 조동현 교수 사생활 논란이 터졌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서 KBS 라디오에서 언급을 했어요. 아마 제가 직접 들었었는데 해명을 해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저는 모양새였거든요. 들으셨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조동현 씨 영입할 때 이런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왔을까? 그렇죠. 다 네. 박수 보냈잖아요. 네. 젊은 층도 박수 보내고 중장년층도 다 박수를 보내고 신선하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사람 영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이런 문제 너무 네. 새로우면 또 다른 게 그럼요. 있을 수 있고요. 혁신, 개혁, 깜짝 놀랄만한 인사 그런 사람 잘 없을 뿐더러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권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선거 때 영입하는 거 정말 조심히 하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해야죠. 자,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졌는데 예를 들어서 조동현 교수가 단순히 이혼의 문제였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이혼이 무슨 이혼하는 죄입니까? 건, 아무런 문제 예, 없죠. 그건 예.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혼외자, 불륜 이렇게 가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방송에서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이 되면 쫓아가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안 되죠. 되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밖에 거기다가 안 됩니다. 지금 2030 젊은층 또 여성들한테 비호감으로 찍혀 있는 이재명 후보인데 이런 인사가 공동선대위원장 옆에 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표에 도움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당에서 내보내야 되냐? 하하. 그거는 자기들의 잘못을 또 인정하니까 그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스스로 사퇴하는 건데 그것도 어쨌든 본인의 의지에 달렸으니까 네. 그것도 쉽지 않아 보이고 또 본인은 예정대로 일정을 한다니까. 본인은 하겠다는 뜻을 네. 밝혔어요. 근데 난 여기서 조금 이상한 게 그 얼마 전에 국민의힘의 황보승희 의원 불륜 건이 터졌잖아요. 네. 똑같아요. 지금 이 건도 조동현 교수 건도 인터넷 언론에서 처음 문제 제기했고 네. 황보승희 의원 건도 인터넷 언론에서 처음 문제 제기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조동현 교수 건은 우리 언론이 다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황보승희 의원 건은 기성 언론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도하는 건 그렇지 않느냐라고 기자들끼리 암묵적으로 양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다루지 말자. 네. 이건 왜 다룹니까? 조동현 씨 거는? 그러면은 선택적으로 다루다는 밖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한 명은 지역구고 한 명은 대선이니까 좀 달리 봐야 된다. 한 명은 국회의원이고 한 명은 자연인인데. 어떻게 보면 더 밝힐 이유가 없을 수 그럼요.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그러면 오히려 이 기회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그럼 다 풀자. 그럼 우리가 조동현 영입해 되는 거에 대해서 뭐 사과하고 뭐 내보내겠다. 네. 대신에 그러면 뭐 윤석열 후보의 아내인 김건희 씨 의혹도 네. 똑같은 잣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럴 그게? 수도 있는 거죠. 뭐. 예. 뭐 방법 중에 하나다. 예, 그것도. 어차피 그 의혹도 있으니까. 네. 예. 그래요. 어쨌든 민주당 입장이 조금 물러서 모양새예요. 처음에는 뭐 이 법적 대응 얘기하다가 지금은 좀 국민의 어떤 그런 것들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뭐 당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 이런 것 같은데 뭐 선거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제가 법적으로 봤을 때는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가슴으로 찍기는 좀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때문에 아마 선거라는 게 참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뭐 감성 부분인 거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머리 쪽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마음 쪽으로 안 가면 못 찍는 거니까요. 그걸 뭐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결국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까? 저는 글쎄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다. 뭐 조동현 교수가 스스로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또 아쉬운 것은 민주당 인재를 영입할 때 이런 스펙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찾아가서 뭐 상고초려해서 저희랑 같이 하겠습니까? 네 하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확인해야 돼요. 나름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확인 안 했을까? 그리고 이런 확인 못한 것 부분은 같아요. 그 영입할 때 기본 질문지가 있습니다. 이건 네. 청와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그 질문지가 굉장히 많아요. 뭐 한 100개에서 500개까지 질문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세한 질문도 들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다 체크하고 하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는 안 했느냐? 내가 안 했다라고 생각드는 게 뭐냐면 또 한 분 있잖아요. 데이터 전문가. 네. 하루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 요청했다가 요청했다가 다음 날 민주당으로 들어온 거. 그것도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그 페이퍼 작성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면 영입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실제로 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뭐 변호사 한 명 뽑는데도 그룹에서 법무실 같은 데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동료도 찾아보기도 하고 뭐 쓰기도 하는데 이 중요한 인재 영입의 과정에서 사실은 저는 확인하려면 금방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뭐 군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게다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관련 의혹이 처음에 났을 때 박주민 변호사 말처럼 민주당에서 팔쩍 뛰었거든요. 네. 법적 조치하겠다고. 그러면은 이 당사자한테 확인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그때도 건가요? 확인이 안 됐던 거예요. 어.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격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럼 뭐 그래서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 선대위 지금 구성하고 있잖아요. 다 옛날에 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조금 뭐 식상하긴 했는데 가만 또 생각해 보면 정말 새로운 사람 찾기 어렵구나. 이거. 쉽지 않아요. 예. 다 옛날에 정말 오래된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검증이 몇 번이 됐던 사람들이 지금 다 선대위 구성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양당에서 선거 때마다 박지훈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뭐 그렇게 하자는 없습니다. 하자를 떠나서 네. 그렇게 양쪽에서 러브콜이 오는데도 박지훈 변호사 왜 안 합니까? 저는 정치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 없는 사람은 정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 뽑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네. 예. 아유, 뭐 이 작가한테는 뭐 콜이 오지 않습니까? 저는 하자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인재가 참 어려운데 요 얘기도 해보죠. 청년 인재 영입은 했습니다. 이번에 요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은 그만큼 2030에 신경을 쓰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고 또 30대는 전체 여론조사에서 ARS든 전화면접이든 이재명이 앞서 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붙은 것 같아요. 그렇죠. 20대만 끌어오면 된다. 그래서 그 젊은층 또 여성층. 그러니까 지금 인재 영입 5명 했는데 4명이 여성이잖아요. 네. 1명은 20대고 또 뭐 만 18세의 여성을 고등학생. 공동선대위 네. 광주에 임명하고 이런 것들 다 젊은층에 한번 호소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민주당의 약점. 그래서 이게 뭐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네들의 활동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자, 요 얘기도 좀 해보죠. 자, 조동현 교수에 대해서 이제 김병준 위원장이죠. 전투복에 대한 예쁜 브로치라고 비유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 또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수정 교수는 요거는 적절치 않다 발언이다라고 비판했어요. 왜 침묵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누가 봐도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은 부적절한 실수를 하셨어요. 예. 멘트였고 예. 이수정 교수가 어쨌든 젠더 문제 또 뭐 인권 감수성 이런 부분에 특화됐다. 네. 또 그래서 여성표를 많이 갖고 올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당 대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같은 당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김병준 위원장이 그렇게 실수하진 않는데 전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감이 좀 떨어졌다. 옛날에 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이 옛날에는 이런 비유가 좀 뭐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10년 전이라면 뭐 또 넘어갈 수 있는데 문화가 계속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준석 대표에게 네. 국민의힘 여러 중진들이 방송 출연을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잖아요. 네. 뭐 이 대표도 일리 있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김병준 위원장은 어떠냐? 김병준 위원장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방송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실수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 건에 대해서 변명하는 것도 사실 이 정도 되면 사과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내가 뭘 잘못했냐? 나는 남자도 브러치 찬다고 생각한다. 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네. 그러니까 김종인과 김병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김종인 위원장은 말 한마디에 뉴스가 되는데 그 뉴스가 네거티브 뉴스가 아니에요. 어쨌든 논쟁적인 사항입니다만은 좀 포지티브한 것.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이 논쟁적인 건데 지금 네거티브 쪽으로 논쟁돼 버렸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뭐 조카 변호했다 살인 변호. 네. 그게 아마 일성이었을 텐데 맞습니다, 인터뷰에. 맞습니다. 그것도 네거티브한 거 아니에요? 예, 네거티브 정체가 얘기하지 않고. 네.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방송을 하는 건 좋은데 방송을 하면은 그 선대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원톱이잖아요. 네. 원톱에 올라섰으니까 좀 정책 얘기를 하면서 당을 포지티브 후보를 좀 띄우는 그런 역할이면 모를까. 이렇게 상대당 후보, 상대당 뭐 공동 선대본부장을 깎아내리려고 하다가 헛발질하는 모습. 이거는 총괄의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뭐 우리 정치인들 지금 방송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는 게 맞아요? 송영길 당대표 요즘 좀 안 하죠. 많이 줄이신 것 같아요. 저는 방송국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빈도들도 보이거든요. 그것도 여러 사람이 정치인 여러 사람, 우리 같은 평론가들도 평론할 때 방송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영길한테 송영길 본인한테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과 이재명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준석하고 1대1 토론은 더더욱 도움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국민들이 386에 대해서 불신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인데 386도 기득권이다. 네. 근데 386 당대표가 젊은 당대표하고 매일매일 1대1로 매주 1대1 그렇게 해서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기사 양도 이준석 워딩만 따서 나오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마이너스예요. 송영길 대표에.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충고했고 송 대표가 이제 방송을 줄였다. 그리고 또 생방송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수가 되고 그게 다 큰 기사가 돼서 그렇죠. 논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또 송 대표는 그 진보 유튜브에 출연 요청은 또 안 나가더라고요. 네. 그럼 그거는 이미 잡아놓은 표니까 안 가도 된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후보가 중도층을 공략하면 당 대표는 집토끼들을 공략해서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음. 그래서 분리해서 각자의 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근데 송 대표는 그거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전략이다. 뭐 옛날에 레거시 미디어, 올드 미디어만 있을 때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다양합니다. 너무 미디어가. 다양하니까 네. 그 역할극을 나눠가지고 다양하게 후보가 중도 지상파로 나가면은 당 대표는 뭐 진보 유튜브로 나가고 후보가 진보 유튜브로 오면 후보의 아내는 뭐 지상파로 나가고 그렇죠. 그런 어떤 티키타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민주당이 탑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전략인데 다 전략이다. 자 강훈식 위원장이 뭐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좀 전략위원장이잖아요 예. 지금. 네. 지켜보죠. 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윤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